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경제 이야기를 쉽고 또 명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최백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목요일에 발표된 통계청 조사 결과부터 좀 살펴보죠. 지난해 4분기 가계 동향 조사였는데 코로나19였는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늘었다고요? 예, 일단 평균이기 때문에요. 네. 근데 가계 소득은 이제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해가지고 얻는 이제 소위 말해서 임금 소득이라는 것도 있고요. 네. 그걸 이제 근로소득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영업자들처럼 이제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활용을 해서 금융재산이든 아니면 건물 뭐 이런 걸 활용해서 임대 수입이라든가 이런 재산소득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전소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정부로부터 이제 그러니까는 이전받는 이제 공적 이전 같은 것도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서로가 주고받는 이제 이런 이전소득도 있고요. 뭐 용돈 같은 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다 이제 합쳐져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로또를 뭐 이렇게 당첨해가지고 생긴 이제 뭐 그러니까 임시소득 같은 것도 이제 포함되는 거고, 하여간 모든 소득이 다 포함된 거예요. 네. 포함된 건데 말씀하셨듯이 한 1.8%요. 1.8% 그러니까 평균 가계소득은 그러니까 2019년 4분기 대비해서 이제 그러니까 증가한 걸로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이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감소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요. 네. 감소했는데 이제 이전소득이 이제 크게 증가를 했고요. 네. 이전소득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뭐 정부가 이제 어쨌든 간에 많은 이제 지원을 이제 재난지원 같은 거 이런 걸 했잖아요. 네.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가계소득을 하락하는 걸 방어한 거고, 그다음에 이건 말 그대로 전체 평균 소득이기 때문에요. 개인들 간에 그러니까는 이런 그 편차들, 그러니까 양극화 이런 것들은 여기 이제 반영이 안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임금 소득, 사업 소득은 줄었는데 이전 소득이 늘어서 전체 평균은 어쨌든 가구 소득은 늘은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사업 소득이 참 많이 줄었다고 해요. 이거는 근데 코로나19 영향 때문이겠죠? 뭐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 중에 한 분이 자영업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사업소득에 이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자영업자 말고도 이제 그러니까 임금 근로자들 중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임시직이라든가 일용직 근로자들이 네. 많은 이제 일자리를 잃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쉽게 이제 그러니까는 그 해고하기 쉽고 그러니까요. 네. 이게 뭐 이제 일이 없고 그럴 경우에요. 네. 그분들의 이제 그러니까 이 근로소득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뭐 월급 받으시는 분들, 정규직 이런 분들은 월급의 감소는 대부분이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의 감소는 그러니까 이 임시직, 일용직 일자리들의 임금 소득 감소가 사실 반영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높지 않은 하위 그룹의 임금이 더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만큼 양극화는 벌어졌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4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가 소득 계층 간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다. 이런 보도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이번 이제 그 가계 동향 조사가 의미를 갖고 있는 거는요. 네. 지난해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이제 가계 동향 조사가 다 발표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4분기께 발표됐으니까 그 전에 1분기, 2분기, 3분기는 이미 발표가 됐었고요. 4분기까지 발표됐기 때문에 지난 1년간의 가계의 소득이라든가 지출의 내역이 다 이제 그러니까 드러난 겁니다. 네. 드러났는데 이걸 이제 들여다보게 되면요,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이제 그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제 이 양극화와 관련되는 부분들은요, 흔히 이제 그러니까 5분위 배율이라고 해가지고 상위 20%가 하위 20%의 소득의 몇 배냐 하는 걸 나타내 주는 건데요. 네. 이게 이제 언론들에서는 이제 4분기까만 발표하다 보니까 4분기에 집중을 했는데 4분기가 이제 뭐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4.72배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한 4.72배 정도 더 많다는 겁니다, 소득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1년 전은 4.64배였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살짝 늘었군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양극화가 더 이제 악화됐다고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네. 상위 20%, 하위 20% 격차가 더 벌어졌으니까요. 네, 네. 근데 이게
지난해 4분기 동안에 보게 되면요. 2분기만 빼놓고 다 이렇게 악화됐어요. 점점점 악화가 됐군요. 네. 근데 이제 2분기는 개선이 됐습니다. 2분기가 1분기에 재난소득을 전체에게 다 나눠준 아닙니다. 그건가요? 전체 전체 나눠준 게 2분기였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중앙정부 차원 속에서 빨리 지급받으신 분들이 5월 7일경부터 받았고요. 네네. 보편 일반 지급이요? 국민들이 한 5월 10일경부터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 4월 달에도 좀 이렇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나눠줬고 그랬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4, 5, 6월 달이 2분기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지급한 것이 집중적으로 쓰인 게 5월, 6월 달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2분기가 이 그 4.23배였었는데요. 1년 전에는 4.58배였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2분기만 유일하게 그러니까 양극화가 개선되고 나머지 이제 그러니까 하반기부터는 되게 선별 지원만 했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3분기, 4분기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지는데 3분기, 4분기에는 더 악화됐다 이거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선별을 할 때 많이 얘기했던 게 뭐였었냐면은 어려운 사람한테 더 두텁게 지원한다 그랬었고요. 네. 그리고 전 국민한테 주게 되게 되면은 상위 계층한테 혜택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제 이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네, 일부 지금도, 정치인들이라든지. 네, 지금도 나오고 있죠. 네. 예, 그런데 결과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반대가 나온 거죠. 이건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거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을 할 때는 여러 지표상에서 봤을 때도 이번에도 예. 마찬가지로 양극화는 굉장히 줄어들었다. 돈은 더 많이 썼는데 선별 지급으로 돈을 더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효과는 맞습니다. 더 예. 없었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그 또 한 가지 중요한 지표 중에 한 가지가요. 네. 이제 그 적자 가구라는 걸 발표했는데요. 네. 적자 가구라는 것도 이제 발표가 되는데 통계청에서요. 네. 적자 가구라는 게 이제 흔히 자기가 쓸 수 있는 소득, 가게가 네. 소득이 자기가 꼭 지출을 해야 되는 거를 보다 이제 부족한 경우가 적자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죠. 돈이 들어온 것보다 나간 게 더 많으니까 적자 났다 이런 것처럼. 그렇죠. 가구를 봤을 때도 재정상 나간 게 더 많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네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위 계층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지출을 이제 생계비에다가 되게 이제 지출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하위 계층의 적자 가구 비중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네. 그런데 이제 지난해 1분기부터 4분기를 보게 되면은 1분 아까랑 똑같이요. 1분기하고 3분기, 4분기는 다 보게 되면 대개 한 51% 정도 이렇게 그 하위 20% 가계 중에서 한 절반 이상이 적자 가구예요. 네. 근데 2분기는 이게 37%로 줄어들었어요. 50% 넘었다가 37%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2분기가 아까 얘기했듯이 전국민 지원받았을 때거든요. 네. 근데 이때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는 적자 가구를 줄이는 어떤 역할을 이제 그 전국민 지원이 했다는 얘기고요. 네. 그 위에 있는 이제 그러니까는 뭐 하위 20에서 40% 혹은 중간층인 하위 40에서 60% 이 세 개 계층 같은 경우도 2분기에는 적자가 많이 줄이는 역할을 했어요. 네네. 근데 선별로 지원했었던 3분기, 4분기에는 증가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했었던 선별이 굉장히 윤리적으로 굉장히 도덕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정의롭다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근데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죠. 지금 4차 재난지원금도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다 잡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이 통계청 조사를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나타내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게요. 네. 여당에서 최근에 그러니까는 용어를 바꾸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냐면은 지난해까지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 귀에 따갑게 들렸던 게 전 국민하고 선별을 가면서 선별을 했을 때가 훨씬 더 정의롭고 그다음에 효과도 크다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1년 내내요. 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통계 수치가 이렇게 뒷받침이 안 되니까는 최근에 이제 민주당 지도부에서 뭐 그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요. 피해 보상과 방역 집중. 네. 이렇게 이제 그 프레임을 바꿉니다.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경기 진작 차원 속에서 전 국민한테 위로금으로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는 걸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위로금으로요. 네네.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피해 보상, 그러니까 선별이라는 용어를 더 이상 안 씁니다. 피해 보상하고 방역 집중 이렇게 이제 여기다 이거에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피해 보상 측면에서도 보게 되면은 사실 전 국민 지원이 이게 이제 그 계층별로 보게 되면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되게 통계청에서는 그 가계를 5등분한 것을 우리가 이제 5분위 배율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걸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게 10분위 배율입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눈 거군요. 네. 예, 10등분으로 나눈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하위 30%하고 중산층 그러니까 한 40% 중간에 있는 40%하고요. 네. 상위 30%를 쫙 이렇게 나눠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이 전국민 지원 지난해 1년 동안을 쫙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네. 계산을 해봤더니만 4분기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위 30%가 소득이 1%가 증가했습니다. 네. 1년 전에 비해서요. 네. 근데 중간층 40%는 1.1%가 증가했어요. 네. 근데 상위 30%는 2.6%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역진적으로 증가한 거죠. 네. 소득이 높을수록 많이 증가한 거예요. 이러면 양극화가 더 벌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그 지표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아. 근데 2분기 때는요. 네. 2분기 때는 정반대로 하위 30%가 8.1%가 증가하고요. 8.2%요? 네. 예. 중간층이 5.8% 증가했고 상위 30%는 3.3%만 증가를 해요. 네. 이러면 양극화를 막은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2분기 때는 보면 5분위 배율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특히 뭐냐면은 3분기 때는 보게 되면은 중간층이 마이너스까지도 이렇게 나타나요. 네. 그러니까는 사실 그러니까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그 어려운 분들이 대개 이 중간층에 많이 이렇게 포진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분들한테 도움이 별로 안 됐다는 것은 제가 도 말씀을 했잖아요. 지난번에 뭐냐면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주로 임대료 같은 이런 비용 측면에 지원을 했는데 네. 사실 자영업자들이 힘든 부분은 뭐냐면은 매출이 발생 안 하는 거였었어요. 네. 장사가 안 되는 거였었죠. 네네. 그러니까 매출 그 지원은 그러니까 전 국민한테 지원한 것이 전 국민한테 지원하게 되면 그게 소멸성 지역화폐였기 때문에 다 지출을 했잖아요. 네. 그 최종적으로는 자영업자의 주머니에 그 돈이 들어간 거죠, 다들이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는 전 국민 지원한 것이 소위 소멸성 지역화폐 방식으로 전 국민 지원한 것이 훨씬 더 그러니까는 효과적이었다는 것이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보더라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교수님께서 매주 계속 똑같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보편 지급이 이런 통계청 자료로도 보고 다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계속 정부에서는 선별 지급을 하고 있고 물론 말은 바꿨다고는 하지만 뭐 결과적으로 보면 선별 지급이잖아요. 피해 보상이나 방역 집중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난지원금 효과로 볼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2분기에만 반짝 나타나고 3분기엔 다시 돌아가서 일회성 효과에 그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곤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고용 창출 쪽으로 좀 더 역량을 쏟아야 된다고는 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자영업자들한테 지금 그러니까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자영업자들이 거기다가 불복 개점 시기까지 이렇게 막 이제 저항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요. 네. 지원금을 피해 보상금을 지금 늘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규모를 늘리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만 규모는 커지고 있어요. 네. 2차보단 3차, 3차보단 4차가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죠. 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재정을 굉장히 아껴 써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는 이런 말을 하면서 네. 재정을 그러니까 아껴 써야 된다는 차원 속에서 선별을 했었던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지원 규모가 잠깐만 커지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홍남기 부총리도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화수분이 아니다. 그래서 보편 지급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를 볼 때는 2차 때보다 2차 때는 한 7조 정도가 지원했었고요. 선별로요. 네. 3차 때는 9조 원이 넘었었고요. 네. 4차 때는 지금 한 15조 정도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네. 그러니까 갈수록 이 규모는 커지고 있고 이 피해 당사자들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 규모는 자꾸만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번에 이제 모 방송국에서요. 네. 지난해 이제 그러니까 2차 선별로 지원한 것이 최근에 그러니까는 사업이 종료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자료가 이제 그러니까 공개가 된 게 있어요. 네. 공개된 걸 보게 되면 정부가 그러니까 지원해주겠다는 그 대상, 정부가 그러니까 선정한 대상이고 그다음에 예산을 책정한 대상 중에서 예산 중에서 한 63%뿐이 집행을 못했어요. 그리고 사업을 종료했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37%가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 대상이라고 선정을 했던 사람들이 못 받은 자신들이 거군요. 그러니까 네. 입증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피해를 본 걸 입증할 수 없어가지고 끝내 지원을 못 받았어요. 네. 그리고 사업은 종료가 됐습니다. 음. 그러니까 선별이라는 것이 우회에서 그러니까는 기재부 부총리가 얘기할 때는 굉장히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들을 때는 윤리적으로 바람직하게 들리죠. 네. 피해 본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하니까요. 네. 그런데 일선 공무원들이 그 지치다거리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를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 입증이 되는 사람한테만 지원을 해줘야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까지 만약에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요 공무원들이 자기 책임을 다 묻게 돼 이게 추궁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뭐 일선 공무원들은 하나하나 다 깐깐하게 따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현장에서는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정부에서 책정한 예산조차도 그러니까 한 7조 원 정도 예산 책정한 것 중에서 한 63%를 못 썼으니까 집행을 못했다 그러니까요. 선별은 사실상 그러니까 일선 행정 차원에서 실패. 우리가 사실 선별이라는 것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렇게 어떤 선별을 하려면 기준을 만들어야 되고 기준에서 그러니까 벗어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도 그러니까 피해를 받는데 자기는 기준에서 제외되게 되면 불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불평을 하는 사람들을 사실 이렇게 끌어안고 가지 않으면은 정책이라는 것이 돈을 쓰고 나서도 그러니까 효과를 그러니까 크게 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걸 좀 보완하자는 게 전국민 지원이거든요. 네. 전국민 지원이 그러니까 선별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고요. 네. 1차 때도 이제 전국민 지원을 같이 병행해서 했었거든요. 선별과 전국민을 같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계속 이제 그러니까 선별이 더 낫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공무원들 입장 속에서는 이거를 말을 이제 그러니까 선별이 잘못됐었다는 것을 시인을 이제 못하는 거죠. 자기 책임들이 이제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럼요. 네. 정리를 좀 해보면 경제 위기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지급을 해야 되는데 선별 지급을 하려면 이렇게 빠른 지급을 하려면 또 기준이 세우기가 쉽지 않고 그러다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다. 그래서 선별 지급도 그 의도대로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데요. 하나 궁금한 건 지금 뭐 2, 3차, 4차 갈수록 점점 더 선별 지급 비용은 늘고 있는데 소상공인 분들은 그러면 어쨌든 직접적으로 받는 금액은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소득 중에서도 뭐 이전 소득이 확 늘어날 거고 그러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소득이 늘지 않을지라도 가운데 힘든 부분은 조금 그 분들은 좀 늘지 않을까요? 이전 소득이 늘어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늘어나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네. 그분들이 이제 어쨌든 간에 피해가 정부가 지원하는 것보다 피해가 훨씬 크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네.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스탠스가 지금도 여전히 안 바꾸는 게 뭐냐면은 방역에 집중하고 난 다음에 네. 정부가 계속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소비 활동을 하게 되면은 이게 그러니까는 방역에는 방해가 된다고 이런 논리를 계속 써요. 소비 활성화 정책이요. 그렇죠.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면 또 뭐 모임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방역에 실패를 또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예, 그런데 지난 1년 동안에 우리가 그 소매 판매 증가율하고요. 그다음에 신규 확진자 수의 추이를 보게 되면은 네. 통계적으로 아무 관련성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전 국민 지원했을 때가 가장 그러니까 신규 확진자가 적었을 때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2차, 3차 지원할 때가 오히려 확진자가 확 늘 때였었고요. 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소비 활동이 방역에 만약에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은 아예 소비 활동 모두 못하게 집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그래도 소비 활동을 다 하잖아요. 네.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경제 정책은 과학인 거지 그냥 그러니까 막연히 감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지난 1년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수치들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나왔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소비 활성화하고 방역하고 무관하다는 게 나왔으면은 그러면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소비를 활성화시키게 되면은 자영업자들 피해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네. 피해가 줄어들면은 그만큼 정부가 지원하는 비용도 적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이것을 먼저 그러니까는 이 피해 보상하고 나중에 가서 그러니까는 소비 활성화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피해 보상금이 굉장히 눈덩이처럼 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정부가 다 그 부담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러면서 또 부담 지원하는 금액이 자영업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충분치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요. 그렇죠. 예, 100% 해줄 수는 없잖아요. 모든 네네. 피해예요. 네. 거기다가 이제 이게 뭐냐면은 되게 이 발생하는 게 자영업자들 생각하는 건 여전히 뭐냐면 임대료라든가 고정비용에 되게 이게 집중되고 있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정비용 같은 거 현금으로 주게 되면은 되게 건물 사업주한테 돌아간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채무 감대 쓴다거나 근데 그런 돈들은 돌지가 않죠. 그렇죠. 예, 돌지 않으니까는 자영업자들의 매출에는 별로 도움도 안 되어지고 돈이 돌아야지만 이게 그러니까는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정부가 그러니까 지금 정책을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을 계속 고집부리면서 그 비용도 자꾸만 그러니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러한 형국입니다. 소상공인 분들도 이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물론 고정 비용을 받는 것처럼 많이 받는 거는 잠깐은 좋을 수 있어도 조금 더 멀리 봤을 때는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것. 이걸 좀 알고 선별 지급과 보편 지급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그리고 통계청 자료를 보면 4분기 적자 가구 비율이 20%로 좀 전년에 비해서 줄어든 거잖아요. 그런데 적자 가구 비율이 줄었다고 해서 경제 상황이 나아진 건 아니라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이죠? 아까 제가 이제 적자 가구 잠깐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네. 미리요. 네. 이 적자 가구의 비중이 지금 보게 되면은 하위 20% 우리가 흔히 1분이라고 하는데요. 네. 하위 20%가 50.7%예요. 네. 그러니까 전체 하위 20% 중에 절반 정도가 그러니까는 절반 조금 넘는 게 적자 가구라는 건데요. 네. 이게 그러니까 사실 1년 전에 비해 가지고 네. 1년 전에 비해 가지고 그러니까는 큰 변화는 없다는 겁니다. 네. 예, 변화는 없는 건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그러니까 1분기나 3분기, 4분기에는 한 51%에서 한 53%를 구성을 해요. 네. 그런데 2분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하위 20%가 적자가 37%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2분기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적자 가구가 3분기나 4분기에 비해서 한 100만 가구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전 국민 지원하는 방식이 적자 가구를 많이 줄이고 나머지 분기는 그러니까 1년 전하고 큰 차이가 없이 그러니까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적자 가구가 증가하게 되면요.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최근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요. 혹시 그 사회자가 특수 청소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요? 특수 청소부요? 예. 그건 뭐죠? 이게 이제 네. 청소부들 중에 일반 청소부는 대개 이제 거리 청소하시거나 이제 그러니까 일반 쓰레기를 치워놓으시는 분인데 네. 특수 청소부는 뭐냐면은 시신을 치우시는 분들입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이제 변사 사건이라든가 고독사라든가 자살로 죽었는데 이 연고자들이 없는 뭐 이렇게라든가 연고자들이 포기한 이제 시신들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이거 통계가 나왔는데 이 소위 고독사 하게 되면 되게 노인들이 많이 이제 그러니까 독거 노인들이 되게 자살하고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지난해 1년 동안에는 40대, 50대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40, 50대가요. 네네. 이 40, 50대가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이 40, 50대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 적자 가구들이요. 하위 그러니까 한 60% 이내 그러니까 적자 가구들이 많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이 그러니까는 소득이 끊긴 사람들이 꽤 있어요. 네. 소득은 끊겼는데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이 소득 증빙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요. 네네. 그 사각지대 노인분들이죠. 네. 그렇죠.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는 견디다가 그냥 되게 일을 하다가 자기가 원래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복지를 지원받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자살 같은 거 잘 안 한대요.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적응이 되고 그래가지고요. 네. 그런데 갑자기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일이 없어지신 분들은
그걸 자존심 때문에 어디 가서 자기가 이렇게 드러내지도 못하고 혼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울증 빠지고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많이 그런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적자 가구가 지금 그러니까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이 지금 선별 지원 같은 게 오히려 적자 가구를 전 국민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많이 증가시켰다는 점에서 네. 사회적인 비용도 굉장히 지금 증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이 질문을 여쭤본 이유가요. 한 언론에 이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한 기사에서 적자 가구 비율이 물론 줄긴 했지만 줄어든 이유는 그냥 쓰는 돈을 줄여서 적자 가구 비율이 적어진 것뿐이다. 그만큼 경기가 좋아진 건 아니다.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작년에 우리가 지출을 보게 되면요. 네. 지출을 보게 되면은 꼭 써야 되는 이 생필품들 있잖아요. 네. 먹고 마시고 해야 되는 것들이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거의 감소하지 않았어요. 평균적으로요. 네. 근데 이게 왜 감소 안 했냐면요. 지난 1년 동안에 우리가 흔히 밥상 물가들이 많이 올랐어요. 채소가 많이 올랐죠. 특히 네. 예, 신선식품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농축수산품도 그러니까 하반기에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가격이 오르니까는 품목수를 줄여도 소비품목수를 줄여도 이게 그러니까 전체 지출액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 대신 어디서 지출을 줄였냐면요. 통신료라든가 그다음에 문화비라든가 아이들 자녀들 교육비까지 줄이고 그랬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출이 많이 지출이 실질적으로 줄어든 거죠. 지출이 줄어든 상황 속에서 적자 가구가 그러니까 감소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더 졸라맸다는 그냥 그런 의미거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수입이 약해지신 분들은 저소득층일수록 네. 허리띠 졸라맬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수치에 안 나타나는 것은 물가 상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러니까 3개 샀던 돈이 올해는 2개만 사더라도 그러니까 같은 그러니까 금액이 나오게 되면은 네. 지출액은 그러니까는 감소하지 않은 걸로 잡힐 수가 있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해봤는데 역시 이번 조사에서도 보편 지급이 선별 지급보다는 경제 상황을 조금 더 양극화도 해소했고 경제 상황을 나아지게 만들었다. 맞습니다. 이런 걸 결과를 또 볼 수가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